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 보험 운영자 이재동 팀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보험 상품, 상담 사례 및 정보 등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암 유병력자이셨던 분들 암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여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과거 갑상선암 유병력 있는 경우 어떻게 보험 가입해야 할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까?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할까? 각각 일단 있죠. 유병자 보험으로 하면은 일단 가입이 쉽고, 내 고지사항에 맞춰서 325, 335, 31, 335 다양한 유병자 고지사항을 묻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가장 상황에 맞는 걸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건강체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단지 고지사항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의 과거 의료 기록까지도 다 필요를 합니다. 이런 의료 기록을 제출을 하고 심사를 받고 거기서 승인을 얻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 현재 유병자 보험은 되게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25, 335, 31, 335 이런 되게 다양한 유병자 상품이 있는데 특징은 이렇게 이제 고지사항이 물어보는 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보험료가 좀 비싸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상황에 맞춰서 본인 해당 상황에 맞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적절한 상품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런데 좀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6년 전이다, 10년 전이다,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좀 오래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우선 고지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준체 보험 고지 의무입니다. 갑상선암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계속 호르몬 조절이 안 되시기 때문에 보통 계속 약을 드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건강체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자, 여기 투약 항목이 있죠. 여기에 바로 걸리세요.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이내에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이런 거 드신 적 있나요? 요거는 해당되는 게 없으시죠. 그리고 3번 항목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통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 청약하는 시기하고 검진 시기에 따라서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치료를 한 사실이 있으니까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아마 7일 이상 치료랑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아마 여기에 해당되실 겁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네, 여기 암에 대해서 걸리죠. 이렇게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좀 많으세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암 수술을 하시고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약 먹는 거 외에는 난 아주 건강하고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체 보험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고객이 계신데 그건 아니십니다. 이게 고지사항에 해당되시는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심사를 받으셔야 되세요. 자, 건강체 보험으로 진행하려면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자,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 시 심사에 필요한 정보 다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싹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갑상선암 내가 언제 수술을 받으셨는지, 대충 2017년에 받았다 이런 거 안 되십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알아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갑상선암도 그냥 갑상선암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유도암인지 저분암인지 미분암인지 수질암인지 등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통 유도암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던데 정확히 어떤 암이신지 어떤 갑상선암이신지 이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부터 4기까지인데 이거 나는 1기다, 2기다, 3기다, 0기다 이것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림프절 전이가 있으셨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 여부, 그 다음에 혈액 초음파 검사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보셔야 되고, 현재 복용 중이신 약이랑 가령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신지로이드 0.1ml, 그리고 갑상선암 때문에 동반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알아오셔야 심사가 가능해요.
요것들은 주치의 선생님께 가셔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니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회사로 할까 소형 보험 회사로 할까, 제가 심사를 많이 받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갑상선암에 대한 인수 기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대형사 같은 경우 뭐 삼성, 메리츠, DB, 현대, KB 등 이런 좀 규모가 크고 좀 자본 규모가 큰 곳들은 건강체 보험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비교적 그나마 어떻게든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소형사, 조금 규모가 작은 것들이죠. 뭐 롯데나 흥국, 농협 뭐 이런 데들은 갑상선암 유병률자는 거의 대부분 건강체 보험으로 인수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심사자가 유병자 보험으로 진행을 하세요 라고 그냥 심사 결과를 아예 내려줘 버려요. 아니면 그냥 원천 차단을 해버리더군요. 그 다음에 건강체 보험으로 상품 구성 및 기타 내용. 네. 이거는 그 일반적인 건강체 보험이긴 하지만 무해지 환급형이 일단 불가능하고, 무해지 환급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중도의 해지암 해지 환급이 발생하는 표준형만 가능합니다. 갑상선암 유병력자분들은 무해지 환급형 절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유사암 진단비가 300만원 한도고 갑상선암 전기간 부담 걸어버립니다. 유사암 진단비 300만원 한도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갑니다. 요즘에 대부분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 1000만원 내지 좀 많으면은 2000만원 한도로 이제 가입을 받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갑상선암을 전기간 부담부 걸어버려요. 갑상선암. 제가 요거 표기를 잘못했네요. 갑상선 전기간 부담보입니다. 암이 아니고 갑상선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전기간 부담보를 걸어버리죠. 좀 안타까운 게 과거 갑상선암 이력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제일 신경 쓰이시는 게 갑상선암 이것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간 부담보를 걸어버리니 참 난감한 상황이 되죠. 유사암 진단 300만원 이것조차도 안 주려고 그냥 부담보를 걸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가입을 시켜드렸냐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이번 달 가입 사례죠. 제 고객님 중에 10년 전에 갑상선암 진단 받으셨던 고객님이 계셔서 가입시켜 드렸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암 3기셨고 제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아가지고 심사를 받아보니까 승인이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났냐?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보험, 이거 건강체 보험입니다. 무해지 환급형이 아니고 표준형 보험이죠. 자, 메리츠 화재 알파 플러스 외에는 싹 다 거절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3기여서 못 받아주겠다. 뭐 1기면은 받아주겠는데 3기라서 못 받아주겠다. 이런 말을 하거나 소형사는 그냥 애초부터 그냥 검토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3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메리츠 화재 제외하고 대형사는 3기라서 못 받아주겠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났냐? 월 4만원, 20년 납 94만기, 기본 계약 집어넣고 일반암 3,000, 유사암 300. 이렇게 그냥 단출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더 집어넣고 싶어도 뭐 그렇게 썩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갑상선 전기암 분할부로 승인이 나긴 났어요. 승인이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유병자 보험으로도 한번 비교를 위해서 심사를 받아봤는데, 지금 암 쪽에 대해서는 농협손해 간편한 가성비 보험이 가장 저렴해서 제가 이쪽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20년 납 94만기, 이거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월 38,375원, 그 다음에 기본계약 일반암 3,000, 유사암 1,000만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갑상선에 대한 전기가 부담부 없이 그냥 승인 났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메리츠 화재 건강체 보험이 4만원대, 간편한 가성비 보험 농협손해 유병자 보험이 38,375원, 그 다음에 건강체 보험은 전기간 부담부 걸렸고, 유병자 보험은 당연히 전기간 부담부 없이 승인 났고, 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 보험으로 일단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대형사만 가능한데, 문제는 유사암 진단비가 작고 갑상선 전기간 부담부로 승인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병자 보험으로도 가입 가능한데,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 중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나는
갑상선암 진단받고 수술 받은 지 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요 3일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테고, 나는 갑상선암 진단받고 수술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비갱신을 비갱신을 원하신다면 325, 갱신형 원하신다면 335. 그런데 뭐 335도 최근에 비갱신이 났죠. 아마 요 두 가지로 하거나 33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테고,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뇌경색이 오셨다. 물론 그럴 일 없겠죠. 어제 뇌경색 들었는데 오늘 뭐 암보험 가입하고 싶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5에 해당하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이 보통 이제 표준형 대비해서 할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뭐 적게는 20, 30%, 많게는 7, 80%까지 할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정기간 부담부가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이 오히려 메리츠 건강체 보험보다 더 저렴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가끔씩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체 보험으로 해보시고 유병자 보험으로도 진행해 보시고, 반드시 비교를 두 개의 상품을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유병자 보험으로 진행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체 보험으로 하면은 갑상선 정기간 부담 뭐 이것 때문에 참 나중에 보상받을 때 혹여나 또 그렇게 보상 못 받으실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